네, 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MBN 뉴스파이터 윤지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어떤 라면일까요? 정답은 남편이 먹을 때 한 입 뺏어 먹는 라면입니다. 라면 끓이기 전에는 안 먹어야지 싶다가 라면 끓는 소리와 냄새 꼭 한 입 뺏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때 한 입 먹는 라면이 정말 꿀맛인데요. 남편 입장에선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라면을 끓이다가 이혼할 뻔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MBN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명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는 지구촌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처음으로 갈 곳 어딘가요? 미쿡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권투 경기가 열렸는데 네. 그게 무슨 쇼맨십이 중요한 프로레슬링도 아니고 정식 권투 경기였는데 경기하던 선수가 관중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근데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두 권투 선수가 치열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미국 선수인 자레 밀러 선수가 상대의 주먹을 맞는 순간 머리에 쓰고 있던 가발이 흔들립니다. 가발이 한동안 버티는 듯 하더니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네. 당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밀러 선수는 당황하지 않고 가발을 집어서 관중석으로 던지면서 유쾌하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네, 상대 선수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경기에서 진정한 승자는 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벗어서 던져버린 저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진용 변호사님. 예.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다. 네. 저도 직접 봤는데요. 보면서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진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주먹을 맞고 머리에 있던 그 가발 붙여놨는데 그것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끝은 해피엔딩. 그동안 네. 어떻게 보면 잘 숨겨왔던 이 부분이 어떻게 붙어 있었는가도 신기한데요. 결국 원치 않던 민머리 커밍아웃이지만 앞으로는 가발 신경 쓰지 않고 더 큰, 더 위대한 어떤 축구 권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 이걸 재치로 잘 극복을 한 것 같고요. 승패를 떠나서 정말 관객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다음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한 거리에서 생활을 하던 노숙인이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 그 아기가 사용하던 요람을 한 경찰이 갑자기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이요? 네, 이걸 정리를 하는 건가? 왜 그러는가 싶을 텐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경찰이 막대기를 들고 뭔가를 부숩니다. 저게 바로 요람인데요. 네. 노숙인 여성의 아기 요람을 치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기가 쓰는 물건인데 이러면 어떡하나 싶잖아요. 그런데 노숙인 여성의 표정을 보면 환하게 웃고 있죠.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잠시 뒤에 경찰이 들고 온 건 새 아이를 위한 깨끗한 새 아기 요람이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경찰이 부순 것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요람인지도 모를 뻔했는데 보니까 영상 말미에는 이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여성과 노숙자 여성과 그리고 아이를 돕기 위한 네.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안타깝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힘들게 사는 노숙인 그 모자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요람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이 경찰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따뜻한 마음이 여기저기 다 퍼져서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저희 다음으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서 걱정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인데요. 네. 얼마나 고민이 깊냐면 하다하다 이런 집까지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이한 모습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환한 노란색이 눈에 띄는 건물인데요. 색깔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옆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 담벼락처럼 아주 얇은 모습인데 실제 집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들어가 봤더니요. 계단폭도 너무너무 좁고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가만히 서 있기도 좁아 보이는 방이 층마다 하나씩 5개씩 있고요. 5층까지 모두 있는데 이렇게 좁은 데서도 침대도 있고 주방도 있고 샤워실까지 있을 건 다 있다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저 집의 외관을 보면 정말 쓰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았어요. 그런데 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생활에 필요한 요소는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샤워시설도 있고 자는 곳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야말로 알차게 잘 마련된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집은요 도쿄에 있는 내리마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집인데 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집으로 유명합니다. 삼각형 모양의 땅 위에 세워진 건물. 그 건물이다 보니까 집 평면도 역시 모두 삼각형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집이 1988년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이 11m 평방미터고요. 3평이 겨우 넘는 크기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원룸이 층마다 한 채씩 들어가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1988년 하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땅값이 또는 집값이 쌌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도 서울처럼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지으려는 노력이 저러한 모형의 집으로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요즘 우리나라도 정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집이 등장하는 건 아닐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다음으로는 브라질로 가본다고요? 네, 브라질에요. 그 슈퍼 자이로 타워라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굉장히 관광 인기 명소가 있습니다. 네. 이 타워는요, 초대형 회전 상승형 놀이기구여서요. 여기 달려 있는 게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있으면요, 꽤나 재밌기도 하고 또 이제 풍경도 보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걸 탔던 관광객들이요, 재미 힐링은 고사하고요,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길게 뻗은 탑 옆으로 보이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외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회전 관람대가 고장이 나면서 관광객들이 외줄을 타고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 사람들 놀이기구 타러 갔다가 지금 정말 봉변을 당한 정말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네. 저 탑이 해발 300m 산꼭대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해발 300m에서 세워진 60m 높이의 네. 탑인데 그 안에 관람대에 40여 명의 관광객이 저렇게 고립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40여 명이나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2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결국 구조하게 됐는데, 한 번에 또 여러 명씩 구조하기도 어려워서 한 번에 한 명씩 그렇게 구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기다렸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했을 것이고, 네. 구조하는 과정도 저렇게 줄에 매달려서 탈출해야 됐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웠을 것 같은데, 누리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관광하러 갔다가 저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요.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이건 안전관리가 너무했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평소에 안전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싶은 대목인데요.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이 놀이기구가 평생 기억될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가볼 마지막 종착지 어딜까요? 네, 브라질까지 갔으니까 조금 더 가까운 대만으로 가실 텐데요. 네. 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대만 가오슝에서 이구아나를 잡으려던 남성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로 옆 울타리를 지금 올라선 남성 보이실 텐데요. 이 남성 막대를 들어서 위로 올려다보자 갑자기 시뻘건 불길, 새까만 연기가 일고요. 이 남성의 모습 사라졌는데요. 이 남성 이구아나를 잡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구아나를
이구아나를 잡다가 왜 감전사고를 당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가미가 달린 긴 막대기로 포획을 시도했는데요. 네. 옆에 아까 사진 잠깐 보시면 송전탑이 흐르고 있어요. 옆에. 네. 전기 송전탑이 있다 보니까 올가미를 휘두르려고 올렸는데 어머나. 그 막대기가 송전탑에 닿게 된 거예요.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 설비에 닿으면서 불꽃이 튀게 됐고요. 감전과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친구가 옷가지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잡초로 번졌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해당 남성을 구조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해당 남성은 전신의 40% 이상의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현재는 의식도 있고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사업장 4곳이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5시간 정도 정전이 발생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일부 시설이 손상되는 등 금전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저는 위험한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저 남성이 부상도 입었고요.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이구아나를 잡기 위한 거였잖아요. 네네. 뭐 저는 이게 무슨 집 나간 이구아나를 잡으러 갔는가 네. 했던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에 황소개구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만에는 이구아나가 있다고 합니다. 황소개구리요? 네, 사실 그 생태 교란 외래종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만에도 원래 이구아나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 그 이구아나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서 농산물한테 피해가 굉장히 컸었나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만 정부가 이구아나 퇴치 포상금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 포상금. 한 마리를 잡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내지 14,000원, 대만 돈으로 한 250 내지 300달러씩 준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황소개구리 잡으면 돈 준다라는 것 있었던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결국 이 남성이 한 마리당 한 10,000원, 15,000원 벌려다가 정말 잘못하면 저 세상으로 갈 뻔했는데요. 어쨌든 현지에 그 농작물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잡는다 하더라도 본인 건강부터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고압 전류를 건드렸다고 하니까 이 화상으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저 모든 행동의 원인이 고작 10,000원대 포상금 때문이었다는 게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일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